네, 10월의 서프라이즈.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이 되면요. 선거 판도를 바꿀 만한 막판 이벤트가 터진다. 이래서 붙여진 말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선도 10월이 되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진영 모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워낙 박빙승부를 펼치고 있다 보니 변수 하나가 판을 크게 좌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판을 흔들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미국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을 두고 정부가 날씨를 통제하고 있다는 등 갖가지 음모론과 가짜 뉴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백악관까지 직접 진화에 나설 정도로 심각하다는데요. 미국 사회가 이번 대선으로 또다시 분열의 길로 접어드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더해선 미국 대선 막판 변수로 등장한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봅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 지금 영상이 하나 나오네요. 굉장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저게 얼마 전에 불었던 허리케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허리케인 두 개가 연달아서 지금 현재 들어온 상황인데요. 네. 첫 번째 허리케인은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의 이제 동부를 강타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의 또 다른 허리케인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허리케인에 의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선이 열리고 저렇게 네. 날씨가 안 좋으면은 저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까 싶긴 한데 왜 미국에서는 저 허리케인이 대선의 변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그 허리케인이 그 강타한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이제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합주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주가 나름대로 성향이 뚜렷합니다. 근데 7개 경합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데 여기 경합주 2개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라는 경합주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과거에 경합주였었습니다만 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그런 곳인데 플로리다가 주 모양 굉장히 작습니다만 선거인단이 29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저기를 누가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경합주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일부에서 군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말년병장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가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과거의 이력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네. 단순하게 공화당이 우세했다, 민주당이 우세했다, 트럼프가 우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그 허리케인이 왔었던 카트리나 같은 경우 공화당이 우리가 이제 졌다라고 하지만 그때 집권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권당이 졌었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찍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허리케인이 오고 나면 아무래도 빈민층과 흑인층들이 선거장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는 트럼프가 손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승기를 잡기 위한 여론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가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재난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그렇죠. 내 집에 물이 들어오고 뭐 저기 한 상태에서 굳이 선거를 하러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과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거율이 한 7에서 7%포인트 네. 정도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이게 누가 안 나가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빈민층과 흑인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해득실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그렇군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다 이런 걸 설명해 주신 건데 그런데요, 이 재난 피해를 입은 미국 경합주에 상륙한 게 허리케인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는 땡땡 제어 기술이 있다. 이런 땡땡 퀴즈인데요. 제어 기술. 땡땡 무엇일까요? 우리 평론가님 알고 계십니까 답을? 글쎄요, 백악관의 뭐 제어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 선거 제어 기술이 있을까요? 선거 제어 기술. 차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같은 생각인데 마음 제어 기술 이런 거 마음 아닐까요? 제어 기술. 예. 정답을 뭔가요? 정답은 날씨였습니다. 날씨 제어 기술이요? 네, 백악관에 날씨 제어 기술이 있다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요, 미국의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네. 방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케인의 이 피해가 너무 심각한데 그 허리케인이 때린 지역을 보니까 이 공화당이 지난 미국 대선 14번 중에 12번을 이겼던 지역인 거예요. 네. 이게 노스캐롤라이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민주당이 혹시 그 날씨를 이렇게 조작 제어해가지고 네. 우리 공화당 우세 지역만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선거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백악관이 허리케인 경로를 바꿨다. 경로를요? 네, 헐린 경로를 조작해서 공화당 우세 지역에 피해가 집중이 됐다. 네. 미 국방부가 헐린을 조작했다. 이런 또 음모론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게 그냥 보통 일반 뭐 유튜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그린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나서가지고 실제로 저 사람들은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부채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뭐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서 할 정도라서 퍼지게 된 건가요? 그 근원이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나름대로 있어 왔었던 거고 최근에 네. 이제 SNS에 대한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퍼나른다? 이건 상당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한 행동이 그겁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하원 의원 같은 경우 일단 행정부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 요걸 올렸어요. 예.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다. 네. 올렸어요. 또 심지어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지만 그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의 케빈 코빈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쫙 열거했어요. 그래서 이거 퍼나르지 말라라 그랬어요. 근데 주장을 쫙 열거하고 퍼나르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네. 그 주장을 쫙 SNS에 옮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일부 이제 구구론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네. 그냥 여기에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일단 근거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번에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여론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는 트럼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수세에 밀리는 어떤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결국 강자가 하기보다는 약자들이 하는 부분들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선거가 박빙이니만큼 음모론이 더욱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거듭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재난 기금을 뭐 불법 이민자들한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Now the claims are getting even more bizarre. Congresswoman Marjorie Taylor Greene, a congresswoman from Georgia, is now saying the federal government is literally controlling the weather. We're controlling the weather. It's beyond ridiculous. And one may ask why, and I think sadly, frankly, the motives are quite transparent. To gain some advantage for themselves. To play politics with other people's heartbreak, and it is unconscionable. 의도는 명백하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정부가 진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임 평론가님. 이렇게 음모론이 퍼진다는 건 어쨌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가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유권자들, 국민들도 불안해지죠. 네.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은 그 찾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이성에 의한 호소라기보다는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힘이라든가 뭔가 인간이 알 수 없지만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것. 우리 과거의 고대 세계를 보면은 신화적인 세계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의지대로 나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한다면 결국 음모론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찾고 싶은 것 이런 해답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에서는 이런 선거 막바지 가면은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가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날씨 조종서를 살펴봤지만요. 이번 미국 대선판을 흔든 게 이게 처음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용주 평론가님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 퀴즈 보겠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 국방부의 띵동땡동이다. 띵동땡동이다. 네, 띵동땡동 무엇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근데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네, 맞죠. 네, 이게 뭐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차 소장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미녀 가수이다. 오. 뜬금없을까? 네. 근데 국방부의 미녀 가수인가요? 정답 홍보 가수입니다. 최애 가수. 그것도 말이 되네요.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미 국방부의 비밀 요원이다. 비밀 요원이요? 예.
아이고. 왜 이런 설이 퍼지게 된 거죠? 이 음모론이 이제 퍼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지난해 9월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 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 선거를 격려하는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격려글은 뭐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 당일에만 35,000명의 신규 등록 유권자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 씨가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라고 글을 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이게 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또 이제 내오기 시작한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 정부의 이 비밀 요원이라서 네. 지금 바이든이랑 짜고 지금 선거를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예.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트래비스 켈시라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분이 이제 미식 축구에서 이제 결승을 2번이나 갈 정도로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음모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둘의 이 커플, 저 둘의 사랑마저도 음모 중에 하나다. 미 국방부가 네. 지금 바이든 쪽으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저 커플을 조금 뭐랄까요? 위장 커플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모론이 확산되다 보니까요. 미국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모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 국방부의 심리작전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냈어요. 네, 입장을 냈습니다. 네. 낼 수밖에 없던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듯이 네.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돌아다니면 뭐 2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례적으로 저는 뭐 국방부가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렇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게 된 게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 5명 중에 1명이 이걸 믿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예, 일단 뭐 내용부터 살펴보고 다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몬머스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스위프트가 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비밀 요원이야라는 그 얘기를 믿느냐라고 봤을 때 약 1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대략 한 예. 5명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음모론을 믿으면 누구를 투표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나는 공화당원이다라고 한 분들이 한 70%고 올해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뉴저지는 네. 백인들의 인구 구성이 70%가 넘습니다. 여기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역에서 현재 민주당의 비밀 요원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시각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일단 선은 긋긴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근데 이게 음모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그 대답을 한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음모론에 덫에 걸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음모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너무 허황돼서 정부가 답을 안 하면 우리 음모론이 맞지 않아? 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거고 답을 할 때도 이게 할 수 있는 답이 있고 할 수 없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도 음모론을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음모론의 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지금 선거 구도에서는 이러한 음모론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자칫 진짜 아니야?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허무맹랑하고 유치한 음모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저기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저 얼굴이 좀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 저게 뭐를 연상시키세요? 터미네이터 비슷한 뭐 이런 거죠. 그렇네요. 네. 한마디로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이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캔사스 시티아가 이제 슈퍼볼에서 승리를 하니까는 보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치한 그 주장에는 유치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선글라스를 치켜 올린다든가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건 대응할 가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안 하자니 그거 봐 내가 진짜 맞잖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냥 받는 것이고 저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중에서 Shake It Of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 그냥 넘어가 이런 의미의 노래인데 가사도 그런 것이고 그거로 그냥 응수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공화당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 민주당 쪽에는 이런
이런 음모론이 없나요? 민주당에서 처음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 미수 사건. 거기에 있었다. 이번에요? 예, 예, 예. 이번에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서로 간의 부분들이 확장됐다라는 거. 저 사진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대한 미국. 저도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제 쓰는 이제 글에다가 야 이제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 나름대로 제 자신도 그렇게 느낄 정도로 더군다나 저 구도를 딱 보면 그 태극기 저기 성조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찍은 것은 이제 AP통신의 에반 부치 기자가 찍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 기획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 저것도 단상에서 연출된 거 아니냐. 예, 단상에서 에반 기자는 처음에 왼쪽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다가 총을 맞고 저 사이에 오른쪽으로 왔고요. 단상 오른쪽으로 와서 저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구도 자체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미리 기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저 구도에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분들이고 뭐 심지어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은 게 실제로 총에 맞은 것도 아니고 저것도 연출된 것이다. 또 잉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일파만파 나름대로 음모론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스위프트까지 살펴보고 이번에 피격 장면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또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이어폰 음모론도 일각에서 또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형성됐던 음모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거 아젠다로 끌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끌고 나왔었던 게 뭐죠? 위대한 미국을 네. 만드는 거였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대통령들이 나올 때 하나의 아젠다들을 끌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그 아젠다가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일부 유튜버에서나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입에 담기도 좀 힘들 정도로 이민자가 이렇게 고양이 네. 잡아먹는다라든지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귀걸이가 이어폰이 거기 들어가 있는 장착된 거다. 그래서 해리스 조종하는 예 거다. 하면서 조종당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자체적으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음모론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부터 잡았던 네. 어떻게 보면 선거의 하나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부 론자들이 얘기하는 음모론들이 섞이면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적인 대결보다는 음모론 대결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평론가님, 그런데 네. 저 두 건의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일종의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맞나요? 그런 분석이 이제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특정 어떤 유튜버를 즐겨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하필 또 루머입니다. 근데 저 이제 뭐 사람이군요. 예, R로 시작하는 루머가 아니라 이제 L로 시작하는 루머인데 어쨌든 이름이 로라 루머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루머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로 시청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네. 뭐 구독자가 120만 명 된다고 하는 아주 그냥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데 최근 2020년 이후로부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네. 뭐 애완견을 이제 뭐 잡아먹는다든가 뭐 이민자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루머라고 하는 저 유튜버가 자신의 그 유튜브 계정에서 이제 말을 했던 내용이죠. 그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왜 TV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진행자가 그거는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TV에서 봤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TV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유튜브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그 정도로까지 신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극우 유튜브를 팬 아닌가 이런 네. 좀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저희가 관련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Say your Republican colleagues or your allies who are concerned about your close relationship with Laura Loomer. Laura is a supporter. I don't control Laura. Laura has to say what she wants. She's a free spirit. During the pandemic, the QAnon movement appears to be gaining a lot of followers. Can you talk about what you think about that and what you have to say to people who are following this movement right now? Well, I don't know much about the movement other than I understand they like me very much.
which I appreciate. And I've heard these are people that love our country. Is that supposed to be a bad thing or a good thing? And we are, actually. We're saving the world from a radical left philosophy that will destroy this country. 그런데 이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 이 QAnon이 지난 미국 대선 국면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QAnon이라는 단체가 뭐 트럼프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단체가 퍼뜨린 음모론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QAnon이라는 것은 뭐냐면 Q를 추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Q는 누군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명한 소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네. 고도는 끝까지 소설 끝까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설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QAnon에서 Q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Q가 얘기하는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게 이제 그 추종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이러한 지금 사건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인데요. 근데 이들이 저렇게 행동을 옮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의회에 저런 난입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한 피자 게이트를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QAnon에서 얘기한 게 한 피자 가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단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인신매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울컥해가지고 진짜 그 피자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총기를 사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들이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후보댐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장갑차가 출동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행동으로 나서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음모론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백인에 대한 음모론도 들어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단순하게 선거 과정에서의 음모론을 넘어서서 미국의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도 번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음모론이라는 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꼭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미국도 음모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네. 금융적인 면도 있고 상당히 음모론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시발이 됐다라고 좀 케네디요? 말씀드립니다. 예. 케네디 전 대통령이 저렇게 암살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단독 범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워낙 우리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 과연 단독 범행이었겠느냐, CIA의 그 음모도 있지 않겠느냐, CIA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었냐면 영화 더 록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예, 더 록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영국 첩보원에게 정보를 얻어서 신혼여행을 떠나다가 한 교회에서 그 마이크로필름을 딱 찾아요. 네. 거기서 한마디가 그겁니다. 여보, 케네디를 누가 죽였는지 알아?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모르고 야, 케네디의 암살론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케네디 암살론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음모론의 시초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사실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 대선은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한 달을 앞둔 10월에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 그 변수로 지금 음모론을 짚어보는 건데 그럼 지금 판세는 어떨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세 저희가 그래서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그야말로 아직도 엄청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임상훈 평론가님은 이번 대선 변수, 막판 변수로 음모론이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막판 변수로 음모론이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아마도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마 연준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 변수들, 네. 소위 우리가 이제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전쟁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 민주당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트럼프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렇게 맞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어떤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네. 오늘 말씀 나눈 이런 비합리적인 아주 그 이상한 이런 그 어떤 그 변수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차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시 앞서 말씀드리면 어느 누가 낙엽 한 방 맞으면 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48대 48 정말 박빙이기 때문에 임평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이슈라든지 아니면 국내 이슈라든지 정말 국내에서 갑자기 무슨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된다.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이제 선거판에 있어서 총기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문제로 또 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월 달에 더욱더 음모론은 극심하게 전파를 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끝난다라면 결국 미국 간의 어떤 그 분열 뭐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시야 제로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조금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부정적인 모멘텀을 잘 피해가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퀴즈로 마무리를 하죠. 이용주 평론가님 마지막 퀴즈 한 번 더 내시죠. 네, 백악관에는 땡땡 제어 기술이 있다. 여기서 땡땡 무엇이었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날씨. 네, 날씨 제어 기술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근데 저건 물음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물음표요? 예. 그렇죠.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이런, 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오늘 이 시점에 미국 대선을 흔드는 음모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